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22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사입니다. 자, 첫 번째 부사는 변함없이입니다. 변함없이는仍然이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는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자, 이전은 예전이라는 뜻이죠. 예전과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 있다라는 뜻인데요. 위주젠 샹비 오가이비엔 이지우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그녀를 20년 만에 만났는데 변함없이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时个20年见到她，她仍然维持着美丽的外貌。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우리는 백발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다. 네, 우리는 노인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되다라는 의미는 变老라는 뜻으로요. 노인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 부사는 꾸밈없이입니다. 꾸밈없이는 가식이 없는 진짜 모습입니다. 네, 이 메이오 쉬자真实的样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수필은 꾸밈없이 솔직하게 써야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다. 水笔只有质朴的坦诚的写 读者才能产生共鸣. 자, 거짓말이 없이 진짜의 모습으로 솔직하게 써야 독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그는 약혼자에게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했다. 네, 그 약혼자는 거짓말이 없이 진짜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진심으로라는 뜻이죠. 네, 거짓말이 없는 진심으로 프로포즈, 지혼을 했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밈없이라는 부사는요. 네, 가식이 없다. 즉 가식은 네,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진짜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다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자, 세 번째 부사는 꼼짝없이입니다. 꼼짝없이는 우파동탄이라는 뜻인데요. 자, 현재의 상태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이라는 의미로 完全没有脱离现在的状态或者情况的办法라는 부사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폭우 탓에 우리는 사흘 동안 꼼짝없이 섬에 갇혀 있었다. 因为暴雨我们3天被困在岛上无法动弹. 네, 폭우는 네,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우리는 사흘 동안 3天, 그죠? 사흘 동안 꼼짝없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이 그 상황을脱离할 수 없이 갇혀 있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발이 창살에 끼인 채로 꼼짝없이 있어야 했다. 在救援队到来之前，我只能带着脚上一动不动地待着。 나는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상태로 꼼짝없이는 움직일 수 없이 있어야 했다라는 뜻이죠. 자, 네 번째 부사는 한결같이입니다. 한결같이는 始终如一 또는 团结一致라는 뜻인데요. 자, 始终如一라는 뜻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从头到尾不变的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뜻은 여러 사람이 모두 하나같이라는 의미로요.
很多人如同一个人的样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에서 두 개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20년을 한결같이 언어 연구에 힘써왔다. 他20年间始终如一地从事语言研究至今. 여기에서 한결같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라는 뜻의 부사가 되겠죠? 자, 다음 문장은요. 두 번째 의미를 가진 투안제이즈라는 뜻을 가진 문장인데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인사들이 한결같이 발뺌을 하고 있다. 네, 뇌물을 받다, 그러니까 뒤에서 돈을 받거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미 밝혀진, 알게 된 인사들이 여기에서 한결같이는 모두 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네, 발뺌을 하고 있다는 모른 척하다, 装自己是不知道的事情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한결같이는 여기에서 모두 다라는 전부의 의미를 가진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결같이의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라는 뜻과요. 두 번째 뜻은 여러 사람이 모두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을 모두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부사는 아낌없이입니다. 아낌없이는 하우바울유더라는 뜻인데요. 자, 의미 볼까요? 주거나 쓰는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在给予或用的方面不觉得可惜心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예문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손자에게 자신이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주셨다. 奶奶把自己存的钱毫无保留地给了孙子. 자, 두 번째 예문은요. 부모님은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낌없이 쓰신다. 只要是为了子女的教育，父母总是毫无吝惜地花钱. 그래서 아낌없이라는 뜻은요. 네, 주거나 또는 쓰는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사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표명하다입니다. 자, 표명하다는表明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明确地表示意思或者态度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시민들은 쓰레기 매립장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정부에 표명했다. 시민들은 매립장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정부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다.表明했다라는 뜻이죠. 자, 다음 예문입니다. 그는 사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회사를 떠났다. 他声明辞去社长一职并离开了公司. 네, 그 사람은 사장직의 사의는요. 네, 사의는 辞职的意思라는 뜻이죠. 사의를 表明了, 표명했다라는 뜻으로요. 표명하고 회사를 离开了, 떠났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진단하다입니다. 진단하다는 诊断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는 병이나 현상, 문제 등을 자세히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具体的判断病情或现象或问题等. 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한 후 수술을 권유했다. 医生在诊断患者后建议手术. 자, 의사는 환자를 판단한 후에, 자세히 판단한 후에 수술을 청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현재 회사 손실에 대한 문제를 진단한 전문가는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对于现在公司损失进行问题诊断的专家说，问题出在营销方面。
자, 현재 회사 손실에 대한 문제를 판단한 전문가는요,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두 문장에서 모두 다 진단하다는 어떤 상태나 문제 등을 판단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네, 그래서 진단하다는 전단 또는 자세히, 즉시 더 판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대체하다입니다. 대체하다는 따이티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는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석유 에너지를 자연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为了环境，我们应该用自然能源代替石油能源.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사고로 시험에 참가하지 못한 나에게 과제물을 대체하게 해주셨다. 자, 교수님은 사고로 시험에 참가하지 못한 나에게, 저는 사고로 참가하지 못했죠? 그래서 원래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 숙제로, 과제물로 바꿔서, 시험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다는요, 무엇을 환청别的, 따이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네 번째 동사는 겸비하다입니다. 겸비하다는 兼备라는 뜻으로 두 가지 이상을 함께 가지고 있다. 네, 同时具备两种以上이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녀는 지성의 미모를 겸비해서 학교 내에서 인기가 많다. 她自信于美貌兼备，在学校内很有人气. 당연하겠죠. 네, 똑똑하고 미모도 겸비해서 가지고 있어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연기력뿐만 아니라 가창력과 춤솜씨도 겸비해야 한다. 为了成为歌剧演员，不仅是演技，还必须兼备唱功和舞技. 여기에서도 겸비하다가 하나 이상, 두 가지 이상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경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비하다는요, 兼备라는 뜻으로 具备两种以上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잘 외우셨나요? 자, 우리 연습 문제 레시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차는 경제성과 실용성을 뭐뭐,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1번 표명하여, 2번 진단하여, 3번 겸비하여, 4번 개발하여. 답은요? 네, 3번 겸비하여가 되겠죠? 자, 이번에 출시되다는出来的, 그죠? 出来的车呢, 新出来的车呢, 经济性和实用性都兼备, 그죠? 여기서 겸비하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은 다이어입니다. 첫 번째 다이어는 터지다입니다. 자, 터지다는 의미가 6개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내용물이 가득 차서 그것을 싸고 있는 것이 찢어지거나 부서지다라는 뜻으로 破裂或者破碎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예문을 보면은요, 가지고 있던 풍선이 터지자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拿着的气球一爆炸孩子开始哭了. 네, 어떤 것이 破裂了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피부가 갈라져서 벌어지다라는 뜻으로, 피부는 비후라는 뜻이죠. 비후开裂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문은요, 며칠 동안의 야근으로 피곤했는지 입술이 터졌다. 也许是因为连加了几天的班累了，嘴唇开裂了.
자, 세 번째 의미는요. 꿰맨 자리가 뜯어져서 갈라지다 라는 뜻으로요. 缝起来的地方裂开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살이 쪄서 바지를 입다가 바지가 터졌다. 因为长胖裤子穿到一半裂开了. 네, 바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바지를 입다가 뿌직 이렇게 바지가 터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의미는 피가 나다라는 뜻으로요. 出血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날아오는 공에 코를 부딪혀서 코피가 터졌다. 被飞来的球打到鼻子流了鼻血. 네, 여기서 코피가 터지다는요. 流鼻血라는 뜻으로 코피가 나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뜻은요. 불이 붙어서 폭발하다라는 뜻입니다. 点火后爆炸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밤하늘에 폭죽이 터지자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夜空下爆竹一点燃人们发出欢呼声. 자, 밤하늘의 폭죽은 뭐죠? 네, 焰火라는 뜻이죠. 焰火가 이렇게 터지자, 네, 爆炸했어요. 자,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의미는요. 박수, 웃음, 울음, 소리 등이 갑자기 나다라는 뜻으로 突然响起掌声, 笑声, 哭声, 声音 등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를 보자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一看到他忍不住爆笑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터지다라는 뜻으로요. 네, 忍不住笑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박수가 터지다는요. 네, 忍不住鼓掌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울음은요, 네, 忍不住哭라는 뜻이 될 거고요. 네, 爆哭뭐 이런 뜻 되겠죠. 소리 등이 갑자기 나다. 突然出这个声音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터지다는 6개의 의미가 있고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네, 어떤 것이 破裂 또는 破碎라는 뜻이 있고요. 또, 皮肤开裂, 그리고, 네, 裂开라는 뜻이 있었고요. 出血, 그리고 爆炸, 또, 突然响起 또는 突然, 네, 忍不住, 怎么样?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이어는 미루다입니다. 미루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정한 시간이나 일을 나중으로 늦추다라는 뜻으로요. 把事情拖指定好的时间之后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입니다. 그는 급한 사정으로 인해 약속을 다음 주로 미루었다. 他因为急事把约会推至下一周. 네, 그는 아주 급한 일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했다.延期라는 뜻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남에게 억지로 넘기다라는 뜻으로요. 硬是把自己的事情留给别人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면 안 된다고 하셨다. 妈妈一直说不可以把自己的责任推给别人. 네, 어머니는 네, 책임을 남에게 미루다, 즉 남에게 책임을 넘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自己的责任推给别人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사실을 근거로 추측하다라는 뜻입니다. 以某个事实为依据来推测라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앞에 의로 미루어 라고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로 미루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听朋友的声音好像有什么事. 친구의 목소리로 미루어. 자, 여기에서 미루어는 무슨 뜻일까요? 네, 추측해보니까, 차이처라는 뜻이죠. 추측해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것은요, 으로 미루어라는 위파, 문법으로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의미를 가진 미루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미루다의 첫 번째 뜻은, 네,延期라는 뜻으로, 네, 时间拖到后面之后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把自己的责任推给别人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네,看某个情况来推测라는 뜻이죠. 이렇게 세 개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세 번째 동사는 다듬다입니다. 다듬다는 뭐라는 뜻이나 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네 개의 의미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예쁘게 만지거나 가꾸다 라는 의미로요. 네, 다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漂亮的装扮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언니는 소개팅을 위해서 머리를 다듬느라 정신이 없었다. 姐姐为了联谊忙着打理头发. 네, 소개팅은相亲이죠. 네, 그相亲을 위해서 자, 머리를 다듬다, 예쁘게 만들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쁘게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반, 쫑반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글을 매끄럽게 고치다라는 뜻으로 修改文章使得语句顺通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내 논문을 보시고는 다듬어 주셨다. 教授看了我的论文并帮我修改.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글을 고치다, 네, 修改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의미는요. 필요 없는 부분을 떼고 깎아서 쓸모있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去掉没有用的部分，把东西做成有用的라는 뜻인데요. 자, 어떻게 쓸까요? 예문 보겠습니다. 석공은 돌을 다듬어서 조각을 만들었다. 石将雕找石头做成雕刻. 네. 자, 네 번째 의미는요. 사람의 목소리를 매끄럽게 교정하다라는 뜻으로요. 네. 矫正人的声音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함께 볼까요? 대중들은 그의 다듬지 않은 목소리를 좋아한다. 大众们喜欢他不夹杂唱歌技巧的声音. 네. 다듬지 않은 목소리는 즉技巧가 없어요. 원래의 목소리다라는 뜻이죠. 所以没有技巧的声音을 우리는 다듬지 않은 목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듬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는 쫑반 또는 다반의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네, 원장, 시우가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띄어라는 뜻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네, 没有技巧的声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동사는 들다입니다. 자, 들다의 의미는 좀 많은데요. 첫 번째 의미는요. 물건을 잡아서 위로 올리다. 네, 抓住东西之后把它提上来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들지 못하겠다. 行李太重了，所以一个人提不了. 저拿不上来라는 뜻으로 들지 못하다라는 뜻을 쓰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몸의 한 부분을 위로 올리다라는 뜻으로 把身体的一部分上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有问题的话请举手. 자, 그래서 여러분 가이토라는 뜻도요. 네, 고개를 들다라고 하고요. 네, 주쇼는 네, 손을 들다 이런 식으로 몸의 한 부분을 네, 상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 돈이나 시간, 노력 등이 필요하거나 쓰다라는 뜻인데요.
需要或者使用钱或者实现或者努力등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 这次的旅行比预期花的钱多. 네. 여기서 돈이 많이 들다라는 뜻의 돈이 들다는요. 화첸이 되겠죠? 그래서 화첸, 돈이 들다. 화시간, 네, 시간이 들다. 화누리, 그죠? 화리라는 뜻으로는 노력이 들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의미는 물건이나 사람이 좋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 꾸팅다페로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네, 시환이라는 뜻으로 우리 마음에 들다라고 쓰게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요. 그는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 他到现在还没找到中意的另一半. 네, 우리 배우자를 另一半이라고 얘기하죠. 배우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들다를 꾸팅으로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다섯 번째 의미는요. 모임이나 조직, 적금, 보험 등에 가입하다라는 뜻으로요. 加入聚会或者主持 또는 중환, 보险 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동아리에 들었다. 一进大学就加入了社团. 자,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네, 어디에 자루 가입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들었다라는 뜻은 어디에 가입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섯 번째 의미는 나이가 많은 상태로 되다라는 뜻으로 年纪变大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쓴다. 他为了不让自己看上去岁数很大，在衣着方面很花心思. 네. 그는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라는 뜻은요. 네,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라는 뜻이 되겠죠? 늙어 보이다 라는 뜻으로 나이가 들다, 네, 나이가 많아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다 라는 뜻은요. 나이가 많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의미는요.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 라는 뜻으로 身体出现病或者病状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책상에 다리를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 腿撞到桌子上出了淤青. 네, 다리를 쿵 하고 부딪혀서 네, 파란 멍이 들었다라는 뜻으로 어떤 증상이 생겼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잘 이해하셨나요? 자, 너무 많은 뜻이라서 머리가 아프시죠? 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샬린스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다이어를 고르십시오. 철수는 나이가 뭐뭐 보이는 게 싫어서 옷이라도 젊게 입으려고 애쓴다. 외국에 나가 공부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뭐뭐 포기했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감기에 뭐뭐 주사를 맞았다. 1번 터지다. 2번 다듬다. 3번 들다. 4번 미루다. 답은요? 네, 3번 들다가 되겠죠? 자, 우리 아까 나이가年龄大라는 뜻으로 나이가 들다가 있었고요. 자, 아까 또 화첸이라는 뜻으로 내 돈이 들다. 그리고 내 덜러 什么病 出现了什么病状이라는 뜻으로 감기에 걸리다인데요. 자, 감기에 들다라는 동사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울리는 단어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용어입니다. 자, 첫 번째 관용어는요. 골탕을 먹다인데요. 자, 골탕을 먹다는 순수 찬종 또는 칠구토라는 뜻으로 심하게 손해를 입거나 낭패를 당하다라는 의미의 관용어입니다.
严重受损失或者遭遇狼狈.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어릴 적 교생 선생님이 오시면 학생들이 골탕을 먹이곤 했다. 小时候教导主任老师来的话，学生经常吃苦头. 자, 두 번째 관용어는 숨이 트이다라는 의미로 후시순창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후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답답한 것이 해소되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동료가 이번 일을 함께 처리해 주어서 겨우 숨이 트였다. 这次的事情因为同事帮忙一起处理，所以好不容易松一口气. 네. 그래서 여기서 숨이 트였다라는 뜻은 송이고치라는 뜻으로解决了郁闷的情况，郁闷的东西라는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관용어는 주랭랑을 치다 또는 주랭랑을 놓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자, 이 관용어는요, 류즈다지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을 피해서 도망가다라는 뜻입니다. 네, 避开某个对象, 开流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자 아이는 집 밖으로 주랭랑을 쳤다. 妈妈一拿起棍子，孩子就逃到门外去了. 자, 여기서 주랭랑을 치다는요, 도망가다, 네, 逃了, 그쵸? 이런 뜻과 관계가 있는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용어는 꼬리를 밟히다입니다. 꼬리를 밟히다는 로시엔이라는 뜻으로요. 그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한 행적을 들추다라는 뜻입니다. 暴露行迹라는 의미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몰래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다가 결국 꼬리를 밟혔다. 他偷偷地散谣言，最终行迹被露. 자, 다섯 번째 관용어는 맥이 빠지다입니다. 자, 그 의미는 因为意欲下降或者失望变得无精打采라는 의미로 의욕이 떨어지거나 실망해서 매일리침에 기운이 없다라는 의미의 관용어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작성한 서류가 없어지다니 정말 맥이 빠진다. 做了一整天的文件不见了，真是泄气. 네, 여기에서 맥이 빠지다는泄气라는 뜻으로 네,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 5개의 관용어 잘 이해하셨나요? 연습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간이샬리엔시티. 다음 문장 중 틀린 문장을 고르십시오. 자, 1번. 친구는 일부러 골탕을 먹이기 위해 나에게 매운 고추를 속여서 먹였다. 2번. 그의 계속된 거짓말은 결국 아내에게 꼬리를 밟혔다. 열심히 준비한 발표에서 질책을 받자 숨이 트였다. 그는 담력 체험에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주랭랑을 쳤다. 답은요, 3번이 되겠죠? 3번, 열심히 준비한 발표에서 피핑이라는 뜻이 되겠죠? 질책을 받자 숨이 트였다라는 뜻은 송이고치라는 뜻으로 어떤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뜻인데, 자, 피핑 즈호너, 매리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맥이 빠지다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숨이 트였다라고 썼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속담입니다. 첫 번째 속담은 곶감 빼먹듯이라는 속담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곶감 뽑아먹듯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덴더 샤오하오라는 의미의 속담인데요. 자, 그 의미는 애써 모은 재산이나 물건을 조금씩 써버리는 것을 비유합니다. 비위 이덴더 화페이 놀이 주시더 자이찬.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1년 동안 모은 비상금을 곶감 빼먹듯 다 써버렸다. 他把1年间存下来应急资金一点一点的全部花完了. 네, 1년 동안 모은 돈을 조금씩 다 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곶감 빼먹듯은 조금씩 써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속담입니다. 두 번째 속담은 강 건너 불 보듯입니다. 네, 거안관호라는 뜻인데요. 직접 관계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다라는 뜻으로 무참히 지자이비엔 방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어? 因为不是你的事情就只是这样隔岸观火吗? 네,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다는 방관하다라는 뜻으로 방관이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자, 세 번째 속담은 산입에 거미줄 치듯이라는 속담이고요. 종료下来的办法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사람은 죽지 않고 먹고 살 방법이 있다라는 의미의 속담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비록 회사가 부도나긴 했지만 산입에 거미줄 치진 않을 테니 걱정 마. 虽然公司倒闭了，但是总会有活下来的办法，别担心. 네, 부도가 나긴 했지만 망했지만, 자,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다라는 뜻은요,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不会饿死라는 뜻의 속담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속담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고요. 망란무샹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의미는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데요. 只知道一部分就觉得全都知道的愚蠢的想法를 나타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조금만 공부하고서 한국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이다. 只学了初级就觉得韩国语全会了的想法真是盲人摸象. 네, 조금만 공부하고서 한국어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장님 코끼리 만지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장님 코끼리 만지다라는 뜻은 只知道一部分以为是全部知道라는 뜻의 속담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속담은 가시방석에 앉다입니다. 가시방석에 앉다는 如坐针毡이라는 뜻인데요. 불안하거나 초조하다라는 뜻으로 부만, 或者不安, 或者焦躁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내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因为我的错误发生了问题，所以我如坐针毡. 네, 나는 내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속담은 다람쥐 쳇바퀴 돌다라는 속담입니다. 이천부피엔이라는 뜻으로 결말도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김대리는 회사와 집만 오가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고 있다. 金代理每天重复着来回于家和公司一成不变的生活. 네, 김대리는 회사하고 집을 왔다 갔다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다라는 뜻은요. 네, 一直反复一个东西라는 뜻으로 네, 一直持续反复做没有结果的事情을 나타내는 속담이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다음은 문법 부분입니다. 리파더 부분. 자, 같이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을 턱이 없다라는 문법인데요. 네, 表示根本没有模式的可能性이라는 뜻으로 그럴 이유나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没有那样的理由和可能性이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형태 보겠습니다. 동사 뒤에 쇼인이 있으면 을, 없으면 르 뒤에 턱이 없다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예문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 요청에 응할 턱이 없다. 他那么讨厌我不可能答应我的请求.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내 요청에 대답할, 오케이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 평소에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가 이 책을 알 턱이 없다. 他平时连手边的书都不读，肯定不知道这本书. 네, 그 사람은 평소에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네, 平时他不太爱看书라는 뜻이죠. 所以呢他不可能知道 네, 이 책을 알 가능성이 없다입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을게 뻔하다라는 문법인데요. 在已经知道某件事后做出很肯定的推测또用于否定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자, 확인해 보거나 경험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 不用确认或者没有经历过都可以很明确的了解라는 뜻의 문법입니다. 자, 그 형태는요. 동작 동사의 现在, 현재는 는 게 뻔하다. 동작 동사의 过去는요. 있는 게 뻔하다. 状态动词, 그쵸? 形容词. 상태 동사의 现在는 있는 게 뻔하다. 네, 状态,动作 모두 动词라고 하죠. 动词的将来는 을게 뻔하다.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은요. 물어보나 마나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동생이 다 먹은 게 뻔하다. 问都不用问就知道是我弟弟吃掉了冰箱里的冰淇淋. 네, 물어볼 필요도 없이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다. 분명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 먹은 게 뻔하다라는 뜻은 분명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그는 이 시간이면 낮잠을 자고 있을 게 뻔하다. 想都不用想就知道他这个时间在睡午觉. 네. 그래서 뭐뭐일 게 뻔하다, 뭐뭐는 게 뻔하다라는 뜻은요.肯定저야 라는 뜻으로 분명히 그렇다라고 추측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 을듯하다라는 문법으로 네, 表示说话者的推测를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자, 의미는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데요. 자, 형태는요. 네, 动作动词的现在는 는 듯하다. 动作动词的过去时 있는 듯하다. 状态动词的现在时 있는 듯하다. 动词的将来式时 을을 듯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유의어가 있는데요. 그 유의어는 는 을을 것 같다, 뭐뭐을 것 같다라는 문법이 있었죠. 네, 好像이라는 뜻을 가진 네,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입니다. 내일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올 듯하니까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明天的聚会好像很多人来，所以好像要准备了充足的食物. 자, 내일 모임에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이죠. 좋을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바닥이 젖어 있는 걸 보니까 어제 비가 온 듯하다. 地板看起来是湿的，昨天好像下雨了. 네, 어제 비가 온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뭐은 듯하다와 뭐뭐은 것 같다는
유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법은 을을 겨를이 없다라는 문법인데요. 네, 没有空, 没有时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의미는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이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뜻으로요. 无论什么样的事情或者别的事情没有从容的时间能够去想이라는 뜻으로 没有时间怎么样? 자, 형태는 동작 동사 뒤에 뭐뭐을 겨를이 없다. 즉 쉽게 뭐뭐를 시간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입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커피 한 잔 마실 겨를도 없다. 工作量太多连喝咖啡的时间都没有. 두 번째 문장은요.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결정해버렸다. 因为情况太紧急所以没有时间计较太多就做了决定. 네, 상황이 너무 급해서 네, 이것저것 따지다는 이것저것 생각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没有时间去想, 그죠?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도 없이 결정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수고 많으셨죠? 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